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입니다. 요즘 참 입찰을 해보셔도 낙찰이 정말 안 돼요. 25평, 32평은 실거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고, 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수익이 없고, 그래서 정말 입찰을 하시는 많은 경매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낙찰 받고 어떤 걸 입찰해야 수익이 날까, 이게 정말 궁금하실 건데, 제가 하는 투자 방법 중에 그나마 경쟁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매각입니다. 재매각. 재매각은 뭐냐면 전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미납을 한 사건을 얘기하고요. 재진행이 있고 재매각이 있는데, 재진행은 말 그대로 변경, 연기를 했다가 다시 나오는 거고, 재매각은 미납을 했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납한 물건을 재매각이라고 하고, 변경을 한 물건을 세매각이라고 합니다. 세매각. 그래서 미납을 한 물건들을 낙찰을 받아서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을 보면 1억 5,700에 진행이 됐다가 1억 900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1억 1,1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미납을 하셨습니다. 1억 900에서 7,600까지 다시 떨어져서 8,600에 낙찰을 받고 매매를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자, 일단 재매각. 미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원래는 10%잖아요. 유의하라고 20%에서 30% 정도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20%가 됐고, 이제 미납이라는 단어가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혹시 나도 낙찰을 받아서 미납하는 거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미납한 물건의 90%는 다 고가 낙찰입니다. 고가 낙찰이거나 아니면 낙찰을 받고 나서 매매를 할 자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의 낙찰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고요. 일단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부가세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지방 쪽은 부가세를 안 내긴 하는데 매매를 할 때 이제 규약이 되게 많이 따르죠. 자, 그래서 이런 오피를 거래를 할 때는 웬만하면 구조가 아파트형 구조,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입지가 유흥이 많으면 안 돼요. 입지가 이렇게 아파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입지가 이렇게 아파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해가 잘 들어야 돼요. 밖이 보이고. 구조는 제가 확인했을 때 방 3개, 화장실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채광이 보시면, 자, 여기가 서쪽이죠. 예, 그래서 여기 남서양입니다. 남서양. 남서양을 보는데, 자, 그러면 남서양 쪽에 가리는 게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방향이 요런데, 태성 하이츠 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도 지금 이쪽이 가리거든요, 보면. 근데 여기를 로드뷰를 타고 보면 이게 거실이 서쪽으로 났어요. 여기 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입니다, 서양. 서쪽으로 강뷰가 보이면서 이제 조망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거실을 안 빼고 다행히 서쪽으로 거실을 빼면서 방향이 이쪽으로 났죠. 그래서 조망 채광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은 입지, 조망, 채광, 그리고 구조 세 가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이제 부동산.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가격을 이만큼 내려서 매매를 할 건데 그러면 매매가 가능합니까? 라는 부분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싸면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때 낙찰을 8천에 받았죠. 8,600에 받아서 매매를 1억 3천에 했어요. 매매를 1억 3천에 하고 깔끔하게 단기 투자를 하고 나왔던 물건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의 미납까지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경쟁이 덜하죠.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팔 건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잡고 부동산의 수요,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격.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 그때 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매매가를 정상적으로 확정을 하고 팔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오피스텔 재매각 단타였고 두 번째는 대형 아파트 재매각 단타입니다.
대구의 남구 봉덕동에 경매가 진행됐던 아파트인데 50평입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대형 아파트 자체도 사실 입찰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대형 아파트인데 이제 뭐 했어요? 미납했죠, 미납. 대형 아파트를 미납까지 하니까 더 입찰을 하기가 힘든 물건이었죠, 이 물건이. 그래서 보증금이 20%였고요. 2억 5천에 낙찰을 받고 미납했고 이때 9명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때 9명이 입찰했는데 이 2억 5천에 낙찰자가 미납을 하고 다시 경매에 나온 다음에 저희가 1억 7천5백에 낙찰을 받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죠. 그 9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1억 7천5백에 낙찰을 받고 매도를 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 물건 또한 보면 권리평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고 오히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이렇게 배당력으로 했던 사례라서 명도가 훨씬 더 수월했던 사례로 기억이 나고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얼마 주고 샀어요? 4억 3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7천에 받았어요. 4억 3천에 샀던 아파트를 1억 7천에 낙찰을 받고 바로 팔았던 그런 사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형 볼 때도 일단 입지. 약간 아래쪽으로 빠지긴 한데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죠. 여고가 많네요. 여고, 여상,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고 아파트가 모여 있고 공원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이런 데 있겠죠. 자, 이렇게 인프라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팔고 나옵니다.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든 팔고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리를 하고 파냐 그냥 파냐예요. 이런 대형 아파트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현 상태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리 비용이 못해도 저희가 해도 평당 70에서 100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4, 5천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또 매매를 했을 때 레고가 들어오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얼마 안 남더라도 현 상태로 바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여기 부동산에 전화를 했을 때 싸면은 거래가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지금 매매 나온 거를 보면 뭐 3억 8천, 제일 싼 게 2억 7천에서 4억 5천까지 나와 있고요. 이때 낙찰을 1억 7천5백만 원에 받았잖아요. 1억 7천5백만 원에 받고 얼마에 팔았냐면 2억 5천만 원에 냈어요, 원래. 2억 5천만 원에 냈는데 그 매매를 한다는 분이 2억 3천5백이면 바로 하겠다라고 해서 수리를 안 하고요. 수리를 안 하고 1억 7천5백에 받아서 2억 3천5백에 바로 매매를 했죠.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 찍혔죠. 자, 2억 3천5백에 바로 매매를 했고 여기 계약서 이렇게 바로 매매를 해서 잔금을 납부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이든 대형 아파트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물분 부가세. 사업자로 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되고 개인으로 하면 부가세를 안 내고 양도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방송에서는 뭐 해결 방법을 얘기해 드리긴 좀 그렇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형 평행인데 뭐 사업자를 내면서 줄일 수도 있고 개인 명의로 양도세를 내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매각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매도를 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자, 어떻게 찾냐? 옥션원 들어가서 커서를 두고 아파트를 두고요. 유찰액수를 내리고 밑으로 100개씩 유찰액수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잡게 되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다 대항력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최대한 걸러서 보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회까지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미납한 물건들을 보는 거죠. 자, 이런 물건은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임차인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요. 자, 뭐 이런 물건들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자, 근데 이 임차인은 은행에서 뭘 받았냐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반반입니다. 반반. 예,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반반인 물건들이 있고요. 자, 이런 물건들이 이제 보시면 5억 천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했고 3억 5천에 낙찰 받았다 불허가 있는데 지금 2억 7천9백이거든요. 2억 7천9백이고 하자가 없어요. 이런 물건들이. 자, 그래서 이런 미납
된 물건 중에 낙찰이 고가, 낙찰 금액이 고가라서 미납을 했고, 그래서 보증금이 이제 20%에서 30% 정도까지 붙는 물건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죠. 자, 1억 6천인데 2억 8천에 받았고 하자 없죠. 이런 것들만 조금 집중해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냥 아파트 입찰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매각. 자, 이 툴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툴을 사실 다 쓰면서 봐야 돼요. 이 툴을 다 쓰면서 봐야 되는데 너무 방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 재매각 물건, 고가 낙찰받은 재매각 물건을 조사해서 저가 낙찰받고 정상가에 팔자라는 게 이제 주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